과학이 있는 기술, NMR 과학과 MRI 과학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라즈베리 파이 알두이노에 적용하고 NMR 센서를 연결하여 과학이 있는 기술을 구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센스 MR입니다. 과학이 있는 기술 NMR 도입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석을 우리 초등학교 때 갖고 놀던 전자석을 보였는데, 이 전자석 코일을 만들던 사람들이 요거 인터넷을 그냥 보였어요. 왜냐하면 혹시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까봐. 요 NMR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MRI 사진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해보죠. 그 전자석은 의외로 우리한테 주는 게 많습니다. 만들기는 아주 쉽지만. 그래서 이제 전자석을 보면은 그 코일의 그 가문 사이에서는 정전 용량이 있고, 끈을 이렇게 못하네. 여기를 얘기하죠. 여기는 이제 정전 용량이 있고 모든 건 다 저항을 갖고 있으니까 나름 LRC 공진 회로를 만들죠. 그래서 특정한 주파수에서는 이게 공진 회로로서 진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조금 그 작은 숫자로 들어가면은 부딪히는 현실이다 하는 게 이제 방금 봤던 그런 기기를 만들 때 늘 부딪히는 문제가 되겠죠. 전체를 대략 7가지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하는 계획을 전반부에, 이번 영상의 전반부에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선 이번 영상은 NMR을 도입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쪽, 액체 쪽 등등 그런 자세한 그 기술적 사항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MRI, 특히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병원에서 임상 촬영할 때 펄스열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 즉 영상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이어서 곧장 MRI 도입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GUI,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컴퓨터 화면에 뜨는 제어 화면, 그거를 이제 엔지니어들은 GUI라고 얘기하는데,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 그걸 이제 인터넷에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웹 NMR 또는 웹 MRI를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계획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말을 붙여봤는데, 라즈베리로 NMR이나 MRI를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NMR 그런 말을 만들어봤고, 알두이노 NMR 이런 말도 만들어봤어요. 물론 알두이노는 조금 이제 제약이 있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이런 NMR 같은 장치들이 전부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아날로그 부분을 조금 도입하면은 디지털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알두이노도 NMR로 꾸미는 걸로.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는 대로 NMR 센서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큐 칩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요건 좀 더 빠르고 성능이 좋아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여태까지 전부 소프트웨어 얘기를 많이 한 셈인데, NMR의 이제 기본적인, 또는 이제 MRI의 기본적인 장치들, 그래서 이제 자석이나 프로브, 탐침이죠. 그것도 이제 영상 장치, 이제 그레디언트. 저는 이제 그거를 자작을 교정하는 쉼하고 묶어서 같이 생각을 합니다. 쉼 그레디언트라고 이제 불렀고, 자석은 이제 일정 온도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큐리의 법칙 들어보셨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온도 조절 장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체가 이제 준비가 되면은 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는 이제 측정의 문제죠. 그래서 자기장을 측정한다든지 그 고주파를 측정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나, 또 이제 약간은 이제 산수가 좀 들어가죠. 계산 좀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간단한 계산, A 곱하기 B는 C 정도의 아주 간단한 계산.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적인 문제인데, 개발 환경이라고 그러죠. 그 우리가 지금 현재 각자가 쓰고 있는 PC 외에 이제 좀 한 대 갖고 좀 부족하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버추얼 머신을 그 추가하거나, 또는 이제 가격이 아주 그 저렴한 그 라떼 판다 같은 윈도우 10 컴퓨터, 즉 뭐 그 저기 PC인데 이제 그 손바닥에 올라오는 그 싱글보드 컴퓨터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나 도입하면은 훨씬 일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엮어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 성격으로 좀 다뤄 나갈 계획이 있어요. 인사를 해야겠네요. 아까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장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요건 이제 자석하고 프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NMR에 그 이미징을 더하면은 MRI가 되죠. 그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먼저 강조를 하고요. 그러한 이제 NMR 장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어부가 이제 당연히 있고요. 이쪽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탐침하고 프로브를 그 자석 안에 있는 그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연결할 때 이제 RF, 즉 라디오 프리퀀시 첫 자만 따서 RF 인터페이스를 한다, 뭐 이렇게 좀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응용 쪽인데, 이제 그 NMR의 기본 원리하고 그다음에 그 응용, 여기 이제 또 한 부분인데, 여기다 이제 그 피직스나 케미스트리, 바이오 메디칼 이렇게 적은 것은 그 원리 부분, 그러니까 그 응용이 어느 분야에 쓰이느냐 그거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간단한 예로 메디칼 쪽은 이제 병원에서 많이 보셨듯이 그 자석이 굉장히 크죠. 크고 탐침도 굉장히 크고요. 그건 이제 RF 코일이다, 이렇게 병원 관계자들은 이제 그 상품을 얘기하는데, 그 RF 코일을 하고 자석이 굉장히 크죠.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응용에 따라서 이 장치들이 그 디자인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커다란 응용 범위로 엮어봤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강조하자면, 그러한 장치들, 즉 NMR 장치에다가 이미징 그레디언트라는 영상 장치를 추가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그 MRI가 되죠. 그래서 그 NMR하고 MRI는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엔 NMRI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MRI가 병원으로 갈 때 그 환자나 마음이 약해졌죠. 아파서.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이 굉장히 이 N자, 뉴클레어, 핵, 뭐 이런 걸 그 싫어해서 그 N자를 띄웠죠. 병원에서는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핵의학과 이런 데 가면 좀 뭐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핵자를 좀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N자를 띄고 MRI라는 글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MRI는 별도로 이름을 갖고 있죠. 사실은 같은 건데, 그 아까 전체 계획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전체 계획을 한 7가지 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순서대로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본론은 좀 후반부에서 얘기를 할게요. 즉 NMR 자체를 도입하는 것은 후반부 쪽에서, 그 NMR하고 MRI의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이를 그 인터넷하고 연결한다 하는 게 좀 중요한 사안이라서, 그 우리가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고 있다는 뜻은, 내가 그거는 이제 그 네이버 측에 있는 그 서버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규약을 쓰죠. HTTP, 그 다음에 IP 애드레스, 그래서 HTTP, TCP/IP,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개의 컴퓨터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에 있는
커다란 그 서버가 아니고 요 손바닥에 올라오는 조그만 라스베리 같은 경우는 하나가 있어서 들어봤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네이버 홈페이지를 서비스하는 네이버 측의 이제 그 서버하고 그 역할은 똑같죠. 단지 이제 네이버 서버는 수만 명에서 이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이제 뭐 접속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접속에 좀 그렇게 많이는 못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이거 여러 개 연결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은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슈퍼컴퓨터다 이제 이렇게 이름 붙여서 이제 보여주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든 NMR 기기에 또는 여러분이 만든 NMR 기기에 이걸 클러스터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딱 하나 이제 그거 주의는 이제 거기다 이제 시료를 바꿔 놓는 거, 그런 이제 물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손으로 그거는 따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만약에 그 로봇암 같은 거를 이제 그런 거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로봇암 같은 걸 달아 놓으면은 그 시료만 로봇암에다 쥐어주면은 얘가 이제 그 멀리 있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재미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아까 홈페이지, 네이버의 홈페이지를 보고 있던 나는 지금은 이제 NMR 웹 GUI나 GUI,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MRI GUI를 보고 있겠죠. 연결은 역시 같은 HTTP, TCP/IP라는 규약을 따르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이제 이렇게 휴대전화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웹페이지, 웹브라우저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역시 같은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원이 가상으로 붙여봤는데, 현재는 지금 인터넷하고 연결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가 인터넷에 연결해서 예를 들어 뭐 휴대전화의 웹브라우저에 크롬 같은데 뜬다면은 제어가 가능하겠죠. 알두이노도 뭐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건 또 다른 형태의 이제 GUI 만들었던 건데, 그 NMR이요, NMR GUI인데, 요거를 이제 알두이노에 구현하기에는 100% 제가 좀 상상은 안 되고 조금 단순한 형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현재 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GUI는 조금 응용까지, 그래서 요 앞에 보면은 응용으로 한 창이 이렇게 팝업하게 그렇게 만든 건데, 저런 것까지 하기에는 좀 알두이노는 좀 벅차지 않냐. 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그 진큐 보드를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복잡한 그 화면을 띄워서 제어할 수 있으니까, 단지 그 만드는데 조금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진큐 보드는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 많이 아시니까 그거 자체를 이제 시작할 때 쉽게, 아니 좀 간단하게 간편하게 시작하는 쪽으로 저도 이제 그거 인트로를 만들어 보겠지만, 우선은 뭐 이런 것이다 라는 것 정도의 도입을 하는 정도, 현재는. 그래서 요 마름모꼴에 지금 그 커서, 제가 움직이는 커서를 이제 따라와 보시면 마름모꼴에 요 방열판 위에 이제 진큐 칩이라는 게 들어있죠. 그거는 이제 그 CPU하고 그 다음에 이제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라는 장치 두 개가 이제 같이 직접이 돼서 그 하나의 칩을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런 칩이죠. 그거를 이제 그 자이링스라는 그 미국 회사가 진큐 칩이라고 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보드를 쓰게 되죠. 언제나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들으면은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이 예를 좀 생각해 봐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뭐 별로 적당한 건 없고, 그냥 억지 춘향으로 전기 자동차가 마침 있길래 요새는 그 전기 자동차의 제어 시스템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웹에서 이제 그 프론트 엔드, 여기는 이제 그 FE라고 이제 줄여서 프론트 엔드 전단부죠. 전단부를 보면은 그 자동차에서 우리가 이제 계기판, 대시보드 또는 우리 핸들, 뭐 가속 페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직접 사람이 제어하는 장치이고, 그것에 해당하는 거 이제 웹페이지에서는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잖아요. 그걸 누르면 이제 쇼핑몰이면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이 검색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프론트엔드 전단부다, 웹에서, 인터넷에서. 그거는 이제 많이들 뭐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 HTML이라고 이제 기본이 되는 인덱스 페이지였고, 그걸 꾸며주는 CSS,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동적인 반응을 주는 뭐 어떤 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동작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해주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백엔드와 대화하는 웹소켓,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거는 이제 아톰 IDE, 즉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그러죠.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런먼트, 아톰 IDE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이런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로 이제 그렇게 하고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는 전단부는 그 클라이언트 나죠. 그 아까 그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 나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이제 그 프레임워크로 바꾸면은, 그러면 이제 작업이 그 전문 그 코더들처럼, 전문 프로그래머들처럼 좀 빨리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거를 익히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전반적인 시간은 그게 더 시간적으로 절약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요즘에 유명한 게 이제 그 앵귤라 JS나, JS는 자바스크립트죠. 또는 리액트 같은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리액트는 사실 프레임워크는 아니죠. 앵귤라는 프레임워크지만, 그래서 이제 리액트 같은 걸 쓸 텐데, 리액트는 이제 한마디로 그 GUI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제 이렇게 쪼각냈을 때, 그 중에 이제 그 모듈들 이제 엘레멘트라고 해요. 그 엘레멘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GUI를 구성하기도 좀 편하지 않을까. 옛날엔 그 인터넷 안 할 때는 그 해당 프로그래머하고 이제 그림부터 기계가 동작하는 원리 뭐 이런 모든 걸 얘기하고, 그 화면도 같이 그려보고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웠죠. 그럼 그 엔지니어가 컴퓨터에다 그 화면도 그리고 그런 게 많죠. 요즘 이제 라이브러리가 많아서 그걸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엔드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핵심이 웹 서버가 되겠죠. 아까 첫 페이지에서 그 네이버 쪽에 있는 굉장히 큰 컴퓨터 서버, 네이버 서버 뭐 그랑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요거는 이제 점차 간소화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그 조금 오래된 것 아파치라는 게 있고, 또 조금 그 사용자는 더 많은데 이제 조금 간단한 그 엔진X라는 게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예를 들면 알두이노 같은데도 그 웹서버를 그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웹서버, 그 기능을 하는 웹서버 부분하고, 그 아마존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 운동화만 해도 뭐 수백 켤레 막 일 테니까, 그 상품이 그 데이터베이스로 정리가 돼서 검색과 이제 그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뒤쪽에서 엮어주는 이제 PHP라는 게 있었는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PHP가 좀 유명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별로 안 쓰고, 요것도 역시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웹 서버는 이제 우리 경우에 우리는 이제 그 이런 그 이런 보드로 이제 그 NMR을 제어해야 되잖아. NMR 장치를. 그리고 NMR에서 신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컨트롤하는 파일, 그 컨트롤하는 C 랭귀지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업로드를 시켜주죠. 웹 서버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API,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업로드 시켜주고, 이게 만약에 진키보드일 경우는, 진키보드는 제가 지금 끊어놓지는 않았는데, 진키보드 경우는 이제 FPGA,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가 달려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들은 이제 웹 서버가 해서 일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그 얘기했던 여기는 이제 그 서버 사이드죠. 앞 페이지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라고 그랬고, 여기는 서버 사이드의 백엔드죠. BACK 서버 사이드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하는 게 결국은 시간이 절약되겠다 싶어서 그 익스프레스, 그건 이제 Node.js라는 걸 위한 건데, 그 익스프레스라는 걸 요즘 그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거 써서 하는 쪽으로, 또는 아마 처음부터 그걸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처음부터 시간을 절약하려면은. 근데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고전적인 방법을 쓰다가 이제 이렇게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Node.js는 이제 아시는 분은 많이 알지만 약간의 잡담이 필요하죠. 그 크롬 웹 브라우저가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그 V8, V8 엔진을 도입하면서 그 V8 엔진이 참 좋아가지고 뭐 옛날엔 넷스케이프나 이런 그런 브라우저들을 이제 훨씬 능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브라이언 달이든가 확실치 않은데 하여튼 그 사람이 그 인터넷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C++에다가 인베드를 시켰대요. 그래서 그거를 Node.js라고 그러죠. 그래서 꼭 인터넷 환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걸 좀 많이 쓰죠. 그건 이제 런타임이니까, 즉 이제 뭐 컴파일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진행하면 그대로 이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그러한 그 랭귀지라고 그러나 이것도 뭐 그런 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 페이지에서는 이제 프론트엔드 전단부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이제 전기 자동차의 그 제어 시스템에서 제어 명령으로서 이제 모터를 켜준다든지 빨리 돌린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제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뚜껑 열면 엔진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직접 제어하니까 우리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핸들을 돌린다든지 이런 사람인지 그런 프론트 핸들을 만지고요. 백엔드는 이런 직접적인 제어를 하는 그런 이해로 한번 억지로 두들겨 맞춰봤어요. PHP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프리 프로세서 하이퍼 텍스트 뭐 이거의 준말이라는데 요즘 별로 많이 안 쓰죠. Node.js를 많이 쓰죠.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을.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제 자동차로 치면 방금 전에 이제 그 대시보드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성하고 다 만들면 그것들은 이제 그 백엔드 쪽에 이제 그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의 이제 그 하드웨어들을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는 이제 인터넷 얘기 방금 전에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결하는 건 그 고주파로 하죠. 고주파. 그래서 라디오 프리퀀시인데, 라디오라는 게 요즘은 좀 그 많이 없어서 그림을 좀 하나 준비해 봤어요. 라디오 뭐 이렇게 생겼죠. 라디오인데 그 뭐 100MHz 어느 방송국 뭐 이렇게 해서 뭐 KBS 뭐 이렇게 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 들고 다녔는데 멋쟁이들이 들고 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보기가 좀 힘들죠. 전부 핸드폰 안에 뭐 심지어 TV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을 따로 준비했어요. 뭐 이게 어떤 건가 이제. 그래서 요러한 이제 여기 이제 안테나에 이제 수신되는 그 전파가 라디오 프리퀀시죠. 메가헤르츠예요, 메가헤르츠. 100만 헐츠 이상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라디오 주파수의 연결을 제어부하고 자석에 있는 탐침하고 연결해 준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해 준다. 그래서 이제 RF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 구성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피직스만 대표적으로 쓴 거는 피직스 분야에서 이걸 제일 처음 그 발견, 뭐 처음 썼고, 그게 이제 화학 분야나 이제 그 바이오 그리고 이제 의료 쪽으로 쓰게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좀 써봤습니다. 그다음에 요 마스터 슬레이브하고 클라이언트 서버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자면 그 인터넷의 그 전담부하고 그 서버 쪽 그 프론트 엔드하고 백 엔드죠. 그 연결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만약에 좀 컴퓨터에다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달았다 그러면 컴퓨터는 이제 마스터가 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제 슬레이브가 되죠, 노예.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좀 할 일이 많죠. 이거 저거 그거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보면 이제 좀 사고가 나는데, 슬레이브 쪽은 이제 시키는 대로 아주 충실하게 전원이 켜져 있는 한은 그대로 동작을 수행하죠. 굉장히 안정되게. 그래서 일부러 이제 설령 기능이 중복되더라도 마스터 슬레이브로 이제 구조를 가져가는 수도 있겠죠. 아주 안정된 동작을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그 전체의 이제 그 원리는 자연의 원리죠. 공명. 그래서 앞에 계속 공명 얘기를 이렇게 써놨었는데, 요것도 이제 예를 하나 들어놓으면 우리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요걸 예를 들어봤어요. 그 아빠가 그네를 밀어주는, 요거 사진 잠깐 치우고요. 그 그네 딸이 이제 그네 타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하고 딸하고 이제 하는데 그네를 밀어주는데, 그때 이제 그 미는 아빠하고 이제 그네하고 이제 공명 관계에 오면은 굉장히 세차게 힘들죠. 뭐 쉽게 얘기해서 그네가 나한테 오고 있는데 내가 밀면 그네가 쓰겠죠. 그네가 갈 때 샥 밀어주면은 이제 그네가 빨리 흔들림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말하자면 위상을 맞추는 거잖아요. 조금 이따 이제 위상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단순하게 보려면 이제 그 엽전에다가 이제 실을 달아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흔들면 이제 우리 옛날엔 그 마루에 이제 시계가 있어가지고 시계 보랄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흔들흔들 하는데 그렇게 되죠. 근데 요거는 뭐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우주의 원리예요. 단순해 보이는 게 언제나 그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저도 그 중학교, 고등학교 물리 이런 거 배울 때 이런 거 나오면 싫었어요. 저런 걸 왜 하나 뭐 싶기도 하고. 근데 다시 감히 얘기하겠지만 이건 우주의 원리예요. 그래서 좀 잘 알아두는 게 좋죠. 근데 뭐 알아둘 것도 없어요. 그냥 얘기 들으면 다 알만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흔들흔들 할 때 그 밑에 종이를 놓고 이제 위에다 만약에 후레쉬를 키면은 그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건 이제 진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단진자라고 이제 물리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따라서 연필을 갖고 그리면 이제 연필 끝이 까맣게 이제 종이 위에 자취가 남겠죠. 근데 이제 시간을 도입하는 거예요. 즉 그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이제 종이를 쓱 뽑는 거죠. 오른쪽으로는 그리면서 그 그림자를 따라 그리면서 종이를 쭉 잡아 뽑으면은 지금 그 그림이 보이듯한 그런 그 자국이 남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인가 이제 배운 수학 시간에 배운 사인 곡선 또는 코사인 곡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필 끝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연필 끝이 현재 어디에 있나, 그 위치를 우리가 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한자말로 됐다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건 영어로 이제 face, P-H-A-S-E. 그럼 그렇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연필 끝이 있는 위치, 즉 지금 엽전이 어디가 있느냐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 시작, 이게 초기 위상이죠. 시작한 점. 또는 이쪽에서 잡아 끌어가지고 이쪽에서 놓으면 여기가 초기 위상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시점에서 이 자리,
그게 이제 위상이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못 알아들은 건지 우리 선생님들은 그걸 굉장히 어렵게 뭐 도사가 뭐 저 제자한테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쳐서 좀 저희 뭐 대단한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 이름이에요. 그 어디가 있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조그맣게 흔드냐 또는 많이 흔드냐에 따라서 이제 그 진폭, 이제 앰플리튜드, 그리고 이제 그 얼마나 자주 그 1초에 한 번 또 딱, 1초에 두 번 또 딱 하는 거. 이제 100만 번 하면 1메가헤르츠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파수, 프리퀀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이름이에요. 그런 것들의 이름. 그래서 그 이상의 의미 부여할 것도 없고요. 부여할 수도 없고, 단지 이제 그 수학, 산수로 나타내면은 사인, 뭐, 세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원운동하고 같이 보겠지만, 그,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걸 또 위쪽에서 프레시를 비치면은 그 그림자는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원운동도 결국 같은 얘기가 되니까 이 원운동에서 돌아가는 각도, 세타, 각도죠. 세타 그러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각도죠. 그러니까 90도 돌아가면 지금 90도 맞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 단순한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우리 선생님들이 또는 제가 바보같이 잘못 들었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우리 제일 앞에 지에서 봤던 코일을 가까이 놓고 만약에 요 엽전이 자석이다, S극하고 N극이 있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유도 전류를 일으켜서 발전기죠. 그래서 요 오른쪽 여기 요 코일의 양단에다가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하면은 요렇게 생긴 파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제가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좀 더 간략하게 하도록 좀 한번 해보죠. 그다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 이렇게 돌아가는 원운동은 그 우리 그 명절 때 하는 그 쥐불놀이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쥐불놀이를 옆에서 본다면 이제 불이 당긴 그 깡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겠죠. 이제 옆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물론 이제 그 깡통이 돌아가니까 원운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건 전부 이 엽전이 흔들린 거하고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원운동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 진동하고 같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원자핵 스핀이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핀은 말 그대로 도는 거예요. 원자핵이 이제 돈다 이건데,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팽이 같은 거를 이제 비유를 하죠. 그 고전적인 그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물론 작죠, 원자핵은 엄청 작죠. 그렇지만 하는 짓이 팽이하고 똑같이 뱅뱅 돈다. 이제서 원자핵 스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스핀이 공명한다 그러면 이제 쭉 거슬러서 다시 그 아빠가 그네를 밀어주는 거, 그걸 이제 상상하시고, 그때 이제 우리 위상이나 주파수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상을 맞춰야죠. 즉 그네가 나한테 오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그 갈 때 밀어야 되는데, 그네가 오고 있는데 나는 그거랑 반대로 밀어주면 그네가 쓰잖아요. 위상을 맞추지 못한 거죠. 갈 때 나도 같이 가면서 밀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공명이죠. 그래서 그 원자핵 스핀이 공명을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 팽이 치기 할 때 그 채찍으로 잘 쳐야 되죠. 거꾸로 치면은 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방향으로 잘 그 돌아가는 속도에 맞게 쳐야지, 좀 너무 천천히 해도 잘 안 맞죠. 그건 이제 주파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공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채찍으로 돌리는 팽이에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 채찍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그 고주파 펄스인데, 고주파 펄스는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요 화면을 잠시 제가 좀 미숙해서 좀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지금 여기 스타트 시켰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예전에 만든 이제 그 NMR 제어하는 GUI 인터페이스인데, 이 빨간불이 들어올 때 RF 펄스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스코프에다 그림을 맞춰보면은 좀 보던 동작이 좀 화면이 나와있죠. 자석하고 프로브 탐침의 그림이고, 이거를 카메라가 좀 한 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스코프 쪽으로 맞춰봐야 돼요. 형광등 때문에 좀 눈이 좀 부담인데, 이거를 좀 펴올려야겠네요. 반사를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9,000원 주고 이거 홀더를 샀더니 잘 안 돼요. 제자리에 있질 않고 그러질 않아요. 네. 시간은 절약하게 있어야 정도로 하죠. 똑바로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스코프의 아래쪽 제가 이제 아래쪽 이 커서가 녹화가 되나 모르겠네요. 아래쪽이요. 아래쪽 스코프에 보이는 게 이제 고개 고주파 펄스입니다. 지금 현재 맞춰놓은 거는 잠시 스토퍼고 셋업을 잠시만 볼게요. 요걸 크게 하는 걸 제가 지금 배우긴 배웠는데 빨리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할게요. 여기 보면은 펄스 듀레이션을 1 마이크로세컨드로 했어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 하고 그 다음에 0.1초를 쉬게 했어요. 그래서 100만 분의 1초 동안 고주파 펄스가 나가고 그 다음에 0.1초 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스타트를 시킬게요. 스타트를 시키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 고주파 펄스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 동안 지속되는 켜져 있는 그러한 고주파 펄스고요. 이 켜 있는 동안에는 제가 두 가지 정도가 빨리 못하네요. 지금 이 고주파 쪽은 왼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네. 가운데 왔죠? 네. 뭘 꺼졌지? 가운데 이제 켜져 있죠. 그 반면에 이제 위쪽에 있는 스코프에는 10MHz의 연속 파형을 보이고 있죠. 그 10MHz의 연속 파형을 아래쪽 스코프에는 100만 분의 1초 동안만 킨 거죠. 요거는 좀 고주파 펄스하고 좀 차이가 나죠. 고주파 펄스는 그냥 어느 시점에서 켰다가 끄는 건데 요거는 킨 동안 저 연속 파형이 들어있죠. 저 연속 파형은 10MHz, 즉 10 곱하기 100만 헐츠의 주파수 파형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주파 펄스를 받고 다시 본론으로 가서 고주파 펄스가 여기서 보여주는 이제 채찍에 해당한다. 팽이를 돌려주는. 그러니까 고주파 펄스로 채찍질을 해서 원자핵 스핀을 돌려준다. 스핀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돌면 어떻게 될까요? 헷가닥 자빠지겠죠. 이제 그거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려면 이제 물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물에는 이제 수소 원자가 있는데 수소 원자가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물을 담은 시험관을 자석, 여기 보이는 건 자석, 조금 크게 만들었던 자석인데 그 자석 안에다가 이제 알루미늄 박스 안에 프롭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으면은 그거는 또 조금 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이제 캠코더가 두 개밖에 없어서 하나는 이제 휴대폰에 있는데 저쪽으로 해서 자석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게 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서 시간을 좀 저항해요. 웹캠이 좀 잘 안 돼서 지금 여기 지금 까만 박스가 이제 자석이에요. 자석 작게 만든 이게 이제 9,000원짜리 스탠드라서 좀 부실하네요. 이게 손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휴대전화 조금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손을 가져가면 내 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시원치가 않네요. 잠깐만요. 스타트를 안 시켰네. 좀 반응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이게 유난히 반응 속도가 느리고 컴퓨터가 느리면서 네, 제 손이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손으로 들고 오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 프로브 이제 알루미늄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보면은 코일이 여기 있죠. 지금 제 커서가 녹화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다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네. 왜냐면 이제 이 화면은 이제 그 녹화하는 소프트웨어 상에 있고 그 제가 보고 있는 파워포인트는 또 다른 화면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거 좀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그 코일이 들어 있고 그 코일 양옆에 이제 그 축전기, 가변 축전기가 지금 붙어 있죠. 두 개가. 그래서 이거는 그 공진회로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 고주파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게 되겠죠. 여기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잘 안 돼서. 지금 이제 7가지를 얘기하다가 이제 그 인터넷 GUI 사용자 인터페이스 얘기하고 아마 라스베리 NMR, 알두이노 NMR 얘기하고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진큐 보드 쓰는 거를 이제 얘기할 순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하드웨어의 백엔드 는 지금 진큐이고, 그건 이제 CPU가 ARM이죠. ARM이고 ARM. 요 ARM은 이제 요것도 잡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일본의 그 손정이란 분이 그 영국에서 샀죠. 35억인지 좋은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자이링스라는 회사는 그 CPU를 또 ARM이라는 회사는 그 반도체 회사가 아니고 이제 설계만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생산업체에서 사서 그래가지고 이제 설계업체에서 사서 그 FPGA를 넣어서 이제 진큐라는 칩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진큐 칩이 지금 현재 화면상에 제 커서 따라오시면 요 마른 목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요 방열판 밑에 있는 칩이 진큐 칩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백엔드고 프론트엔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아날로그죠. 그래서 이제 요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 사이를 요 라디오 주파수의 커넥터가 연결을 해주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컨버터, 여기 까만 칩 2개 보이시죠?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또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밖으로 나갈 때는 그렇게 해서 밖에 있는 걸 제어하는, 물론 이제 디지털로 제어할 수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아날로그 밖에 그 프론트엔드 쪽은 전단부는 대부분 이제 아날로그다. 백엔드 쪽은 대부분 뭐 거의 100% 디지털이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NMR 앱하고 모듈, 그 다음에 약간 산수, 수학, 그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NMR 앱은 이제 중요한 게 2가지.
펄스 시퀀스, 펄스 열이라고 우리 이제 직역을 하는데, 그거하고 이제 에퀴지션, 신호의 획득이죠. 그 펄스 시퀀스는 아까 채찍질할 때 걔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니 그 얘기하고 이제 그 비유를 할 수 있는데, 그 펄스라는 건 방금 전에 그 스코프를 통해서 보셨지만은 그 펄스가 시작하는 게 이제 그 위상에 따라 다 다르죠. 그리고 얼마나 길게 또는 얼마나 세게, 그게 다 다른 게 이제 마치 우리가 채찍질을 얼마나 교묘하게 잘 치느냐에 따라 이제 팽이를 잘 돌릴 수 있다는 거하고 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에퀴지션은 이제 그 통신 계통 요즘 중요하죠. 그 뭐 요즘 북핵 문제 있고 이제 미사일 뭐 사드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게 전부 이제 저기 통신 시스템이잖아요. 그 미사일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군 관계에서는 이제 그런 미사일 같은 쪽이 통신이고, 민간 쪽에서는 이제 그 통신회사가 이제 매출액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 에퀴지션은 이제 바깥쪽에 이제 아날로그 신호들을 이제 샘플링 한 점 한 점 이제 얻어낼 때 그걸 좀 잘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처럼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이거는 모듈, NMR 모듈은 이제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다 이제 뭉퉁 거서 이제 NMR 센서다, 작게 만드니까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석도 이제 지금 시뮬레이션하고 이제 지금 그 제작에 들어갈 게 방금 전에 봤던 요거 지금도 아직 사진에 떠 있네요. 그 까만 저 자석 연필 크기인데 이제 저걸 또 한 반으로 줄이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센서라고 불러도 되겠죠? 거기다 이제 라스베리 같은 걸로 제어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마그네트, 그리고 이제 프로브도 아마 뭐 이런 그 조그만 담배각 명암 크기로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브 탐침하고, 그다음에 RF 컴포넌트도 이제 작으니까 파워가 적게 들어갈 것이고, 좀 전체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저렴하다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그 조그만 시험관, 그러니까 뭐 한 이 정도의 시험관들을 쓰는 그런 NMR이 뭐 억대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 NMR이 비싸서 못 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하죠. 그 라스베리로 뭐 손에 올라오는 자석에 명암만한 그 탐침에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NMR 모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모듈은 사실 틀리는 말이죠. 왜냐면 이제 NMR을 시스템 그러면은 시스템 밑에는 그 서브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서브 시스템 밑에는 유니트, UNIT 유니트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모듈이 있고, 그 모듈은 이제 파츠, 부속으로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정식적인 정답인데, 말이란 건 원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썼어요.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서 NMR 모듈은 저런 게 있다 그랬고. 근데, 원래는 뭐다 하는 건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굳이 우리 이름 한자로 쓰듯이, 여기 잡담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나는 그 한자가 우리 민족이라 그러죠. 옛날에 그 유목민족 때 우리가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한민족 중국이 아니고, 꼭 우리가 다는 아니겠지만 한민족 중국이 아니고 중화 뭐 그게 아니고 유목하던 사람들이 고대에 만드는 게 한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죠. 그게 너무 요즘 어떤 분이 그 증거도 많이 이렇게 들이대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참 그걸 눈으로 직접 보고 하는 얘기라서 굉장히 신빙성이 가죠. 그 유물보다 더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 없잖아요. 옛날부터 그 한자는 하여튼 우리 거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한글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런 어떤 과거에 까마득한 옛날에 한자 만들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 과학은 우리가 많이 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과학이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제단은 이걸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학. 제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쓸 때는 꼭 써야 할 땐 써야겠죠. 여기 FFT는 Fast Fourier Transform 그래가지고 고속 푸리에 변환, 대충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NMR 신호 같은 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보는데 보면은 시간에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한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시간 도메인, 타임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즉 X축이 시간축이 되죠. 1mm, 그러니까 1초, 2초, 3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성분. 우리가 아까 봤던 고주파 펄스의 성분은 그 펄스보다 이제 연속 파형이 좋겠죠. 그거의 성분은 10MHz였죠. 그러니까 그거를 성분을 보는 게 이제 후리의 변환인데, 후리의 변환을 시키면은 그 신호를, 그러면은 아까 저 위쪽에 그 연속 파형이요, 10MHz. 그러면 이제 주파수 도메인이 되죠. 그러면 이제 주파수, 즉 X축이 1메가, 2메가, 3메가, 4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놓겠죠. 그게 이제 10메가에만 아주 그 날카로운 선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10메가밖에 성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리의 변환이라 하는데, 이거는 이제 MRI 도입할 때 조금 이제 우리 감이 좀 더 오게 그렇게 한번 그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이제 그 신호가 내가 생각하는 그 신호고 맞나, 그걸 보는 게 이제 피트죠. FIT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선생님만 해도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이제 공부하고 그러셔가지고 그 신호를 받으면은 전부 종이 위에 그리고, 근데 그때 이제 트레이싱 페이퍼라고 그러나, 그 기름 종이에다가 그리죠.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그 모델 우리가 예측하는 거 둘 다 그래프죠. 결국 그래프 두 개를 이제 기름 종이를 두 개를 겹쳐가지고 형광등에다 이렇게 비춰봐요. 그래서 그게 잘 맞으면 이제 이론이 맞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나중에 나도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눈으로 보는 게 컴퓨터보다 훨씬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잡담 조금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옛날 그 동위원소 갖고 그 오래된 시체가 뭐 5만 년이 된 거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이제 탄소 동위원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반감기 그거가 실제 맞출 때 그렇게 로그 스케일로 그런 직선으로 안 나와요. 막 그 잡음이 있어가지고 흐트러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점들 사이에다 이 자를 갖다 댈 때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다 다르거든요. 그거 보는 과학자가 이렇게 되면 이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돼서 그런 건 이제 상당히 그 주관적인 해석이 될 염려가 조금은 있죠. 그래서 그런 연대나 이런 거는 만약에 뭐 수억, 수백억, 수십억 년 뭐 이러면 그거는 좀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게 당연한 거죠. 자연과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게 절대로 맞는 게 결코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만 잡담할게요. 자, 여기까지 만든 거는 이제 그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오늘날 그 반도체 차게 시킨 그 잡음 때문에 시킨 그 반도체를 지금 구글이 하나 하고 돌리고 있고, 또 미국 항공우주국 있죠? 그 나사에서 하나 하고 있고, 캐나다의 한 회사가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반도체를 쓰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전부 NMR을 썼어요. 퀀텀 컴퓨터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그게 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걱정이 좀 많죠. 왜냐면 그 인공지능 알파고 뭐 이런 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감이 이제 사람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창조력은 그래도 못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걸로 막 우기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창조력까지 포함해서 양자 컴퓨터에 퀀텀 컴퓨터에 인공지능 AI가 상당히 완벽하게 구현되면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창조력도 기계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무서운 결과는 이제 지배당하는 거죠. 무슨 뭐 스카이넷 그래가지고 무슨 영화 있잖아요. 근육질의 남자 나오는 거, 이제 그런 게 우려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남는 거는 컴퓨터는 이제 물리적 실체가 있으니까 실체가 없는 거겠죠. 영혼이라는 건 실체가 없잖아요. 물리적인 실체가. 근데 영혼은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제 그걸 또 믿으니까, 그리고 없다는 증명도 없죠. 있다는 증명도 없고.
근데 어쨌거나 그 영혼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만의 인간만의 고유한 것이 그게 남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요 그림 먼저 봤어야 되는데, 그 원자 XP는 아까 이제 팽이에 비교를 해서 이제 고전적인 그림으로 봤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NMR 실험을 지구상에서 할 때 얘기죠. 그건 이제 그걸 태양으로 가져가서 하면은 이제 온도 높잖아요. 엄청. 그리고 이제 그 태양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압력 엄청 높잖아요. 이제 그런 조건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양자역학적인 그 퀀텀 미케니컬 픽처죠. 양자역학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보이죠. 이 사진처럼 뭐 아니면 도죠. 그러니까 위로 서 있거나 아니면 아래로 자빠져 누워 있고 거꾸로 돼 있거나.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이제 우리 현재 그 불리한 컴퓨터의 이제 원제로 논리 소자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중학교에서 이제 화학 배울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아보가드로 수 그런 거 배웠잖아요. 12 하고 이제 동그라미 23개 붙인 거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좋은 컴퓨터 같죠? 네. 그래서 NMR 장치를 다시 한번 이제 말하자면 복습을 해보면은 그 제어부와 자석과 탐침과 그걸 연결하는 고주파부 뭐 이렇게 돼 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크게 본 거고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제어부는 이제 송신제어, 수신제어. 송신제어는 이제 트랜스미팅이니까 TX로 줄여서 하고, 수신제어는 리시빙이니까 RX로 줄여요. 그 다음에 그 자장을 그 삐뚤어진 자장을 고쳐주는 이제 쉼 컨트롤, 그리고 이제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온도 조절 그게 있겠죠. 자석은 이제 자석이죠. 환경을 조성해주죠.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그 지만 효과에 의해서 그 원자 스핀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양자 효과예요, 일종의. 그다음 쉼은 방금 얘기한 대로 자장을 교정하죠. 우리가 자석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자석 거기 공간은 그 여기저기 삐딱삐딱해요, 자력선이. 그래서 그걸 좀 똑바르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프로브는 탐침. 지금 그 웹캠에 나오는데 알루미늄 박스에 들어있는 그 탐침 프로브 그거하고 이제 그 연결을 해주는 걸 우리가 이제 고주파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처음에 그 송신 제어를 전달할 때 이제 증폭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RF 앰플리파이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MRI 경우에는 사람이 크잖아요. 그래서 송신 그 RF 앰플리파이어가 거의 그 웬만한 방송국, 아주 크지는 않은 방송국의 그 송신 출력하고 맞먹어요. 그렇게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송수신을 전환해야 되죠. 왜냐면 이제 그 코일은 한 개고 송신하고 수신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아주 빨리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송신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신호를 잃지 않고 듣겠죠. 근데 대부분은 송신, 수신할 때 이제 수신기를 사람으로 치면 귀가 먹어요. 왜냐면 방금 전에 증폭기 얘기해서 뭐 엄청 큰 걸 쓰는데 그거 마치 대포 쏘는 거잖아요. 대포 쏘고 나면 우리 귀가 멍해지죠. 그런 식으로 그 리시버가 멍해져요. 그래서 좀 멍해지더라도 가능한 한 걔가 그 멍한 거 없어지고 이제 소리 들릴 때면 그때부터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빨리 이제 송신의 수신을 전환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쿼터 4분의 1 파장의 그 동축 케이블로 연동을 해서 해요. 요거 굉장히 그 천재적인 발상인데, 천재들이 원래 그 좀 단순한 거를 우리는 상상 못하는 걸 해내죠. 그리고 이제 그 신호가 나오면은 전단 증폭기, 프리앰플리파이어를 써서 그걸 이제 크게 만들어 준 다음에 처리를 해야 이제 손상 없이 처리를 다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캠코더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 번 보는 것 같이 되는데, 이 지금 위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눈이 아파서 오랫동안 못 보고 있네요. 어쨌거나, 예. 그러한 이제 NMR 신호는 처음에 그 신호를 본 걸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화학에 썼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화학 구조를 밝히는데, 특히 이제 방금 본 펄스를 도입해서 시간을 많이 줄였죠. 왜냐하면 이제 펄스라는 건 이게
껐다 키니까 사각형이잖아요. 그럼 그걸 프레이 변환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 주파수 성분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연속적인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하는 것보다 일시에 한 번에 한 방에 그냥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저러한 공로로 그 화학성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신호를 갖고 그 그림을 그리는 MRI죠. 그 MRI 갖고 이제 의학상이 주어졌어요. 여기 이제 아마도 더 큰 원인은 MRI는 이제 그 환자가 그 잘라서 찍어도 단층 촬영이죠. 멀쩡하게 걸어 나오잖아요. 어디 피나거나 다치는 데 없이.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는 이제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요거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거의 해가 없죠. 물론 그게 이제 그 전파가 워낙 강하니까 우리 저 휴대전화도 이제 그 머리 안 좋다고는 이제 그 SAR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해가 적은 거죠. 그게 이제 의학상을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아주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인사하고 뭐 하시는지 이제 하면은 이제 NMR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물음표죠 그대로. 그래서 미안하니까 MRI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물음표가 더 커져요. 그럼 또 더 미안하니까 NMR은 MRI 원리예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그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상대방이. 근데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뭐 내가 경찰이다 뭐 의사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 아니니까 그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 영상 만드는 것도 이제 사람들하고 인사를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상당히 커요. 왜냐면 인사하고 뭐 하세요 이런 거 하는데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제가 영상을 좀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나름 좀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했고,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그 NMR을 도입하는 순서를 7가지로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지만핵과에서부터 여차저차 해서 NMR 장치가 동작되는 것까지 하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MRI 쪽으로 이제 옮기도록 하죠. 첫 번째 지만 효과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물질은 이제 분자, 원자, 핵 그래가지고 이제 물질을 우리가 자석에 넣으면 그러니까 자석의 N극하고 S극 사이 공간에 넣는 거죠. 넣으면은 그 원자 핵이 원자 핵 스핀이 된다, 뱅글뱅글 돈다. 그 그림처럼 그걸 이제 우리가 지만 효과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양자 효과에서 그 뭐 에너지 레벨이니 뭐 디제너레이션 축퇴 뭐 이런 말 하고 막 그걸 뭐 슈레징거 방정식 그것저것 하면 이제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되는 게 가장 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언어로 수학 말고 그러니까 언어로 안 되니까 수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쓰면 멋진 게 아니고 수학을 안 쓰고 설명이 되는 것들은 구태여 수학을 꼭 써야 될 이유는 없죠. 특히 이제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지만 효과는 모든 물질은 원자핵이 있는데 자석 안에서 그 원자핵 스핀이 된다. 스핀은 돈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말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크게 만드는 그리고 방금 요 웹캠에 나오는 그 프로브를 넣고 있는데 이제 그거 이제 우리 프로브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시험관이고 캠으로 보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프로브고 자석 얘기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자석이 이제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면은 물론 이제 여기가 S극이면 저쪽 끝은 N극이겠죠. 그럼 N에서 요 쇠를 따라서 자력선이 흘러가지고 쭉 해서 이쪽 S로 해서 또 N으로 오고 또 N에서 다시 S로 가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자기 회로라고 그래요. 마치 전기 회로처럼.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자기 회로가 전기 회로하고 이제 수학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쪽이 돈벌이가 더 많이 되거든요. 특히 앞날에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아주 발빠르게 좀 오래됐어요.
산업 전체를 전기를 기반으로 한 거에서 자기를 기반으로 한 거로 지금 벌써 옮기는 작업을 국가적으로 벌써 오래전에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우린 좀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면 그게 이제 산업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 인터넷 무슨 주식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한번 버블 터지고 그랬을 때 그쪽에서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같이 어마어마한 건 아니더라도 결국은 다 그걸로 돈 벌잖아요. 요즘.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 쪽은 이제 기계가 마치 한물 가고 전기가 왔듯이 전기가 한물 가고 또 이제 자기가 오는 겁니다. 그럼 뭐 이게 발전하면서 오는 거니까 그렇다고 옛날 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기계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자석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만 효과를 뭐 한 번 더 이제 부연하자면 그 자석 안에 물을 넣으면 H2O죠. 그 H2O의 H 수소 원자 핵 우리가 이제 프로톤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제 수소 원자가 간단하잖아요. 양성자 딱 하나 있으니까 그게 프로톤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프로톤이라고 부르죠. 그 프로톤이 자석같이 행동한다. 그걸 우리가 뺑뺑 도니까 스핀이라고 부른다. 뺑뺑 돌죠. 그래서 뺑뺑 도는 거, 그 팽이 우리 쳐본 사람은 알죠? 그 끝이 또 도는 거, 힘이 빠지면서 돌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브를 좀 명암 사이즈 그쪽으로 가져오는 이제 그런 그 작업을 일부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일은 요 회색 자석 이쪽 회색이 이제 N극이면 저쪽 회색은 S극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축전기 2개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자석 지금 있어서 좀 안 보이는데 요게 지금 프로그램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싹 없애고 이런 건 지금 현재 다음번에 이제 기회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뒤에 코일이 있겠죠. 마치 여기 그 코일 있듯이 그렇게 되겠죠. 그 자석을 설계한다는 뜻은 그 대칭성에 의해서 이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를 반쪽 내고 반쪽을 또 상하 좌우로 또 반쪽 내면 8분의 1 조각이 되잖아요. 그럼 그 8분의 1 조각의 행동을 보면 이제 자석 전체를 알 수가 있으니까 요 밑에 사진에 있는 그 디스크 형태의 자석 2개를 갖고 그 그림을 그려서 무한하게 쪼갠 그 엘레멘트죠. 요소를 갖고 우리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웠죠. 비오 사바트 법칙 그래서 그 계산을 해요. 수없이 많은 조각들끼리.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드는 자석이 세기가 얼마나 되고, 그 세기란 거는 이제 그 자석 디스크 2개, 하나는 N극, 하나는 S극, 그 사이에 자석이 세기가 되겠죠.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magnetic field strength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자장이 얼마나 골고루 어느 점이나 다 똑같은 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장을 이제 균질도라고 그러죠, 그거를. 근데 이제 이 균질도를 하면서 제가 좀 상당히 놀란 부분이 그 과거에 자석을 만들어 본 사람이 아마 거의 없었나 봐요. 뭐 심지어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하여튼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이걸 안 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옛날에 표준과학원에 잠시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기초나 이런 걸 다루는 사람들도 자석에 관심이 없는데, 미안하지 아인슈타인은 아기 때 자석 갖고 놀았잖아요. 어쨌거나. 예. 그래서 그 자장 균질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만형결과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결론이라서 논문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한 1930년대 이제 물리학 논문 중에서 자장 균질도를 만드는 여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링 형태로 이렇게 가공을 했잖아요. 살짝 높게. 그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장난치냐 그럴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수학이 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론 물리학 하는 분한테 부탁을 했죠. 수학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쯤은 그 피지컬 리뷰에 굉장히 좋은 잡지잖아요. 거기에 꼭 논문을 게재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학생도 열심히 가르치는 이제 그런 교수분인데 아주 성실한 사람이죠. 그분한테 그 부탁을 했더니 뭐 한 달 가량을 이제 거의 밤새다시피 하면서 그걸 해서 이제 그 결론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양반 얘기가 끝나고 이제 눈이 이제 우리가 동태 눈깔 그러잖아요. 뭘 그렇게 풀려가지고 와가지고는 잠을 못 잤으니까 나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 갖고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론 물리학하면서 몰랐던 그 수학적인 접근 또 물리학적인 접근을 좀 아주 큰 걸 배웠다. 굉장히 큰 영감을 주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미안한데 이제 고맙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근데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거는 그 자석의 균질도 이 부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쇳덩어리 하나인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는 얘기 이제 공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해본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좀 유의해서 상당히 단순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수학, 그 수학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만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방금 봤던 그 자석 디스크를 사오면 저는 처음에 이제 싸게 하려고 이제 중국에서 사왔어요. 중국에서 사오니까 이제 좀 불안해서 이제 우리 공장에서 이제 부품 사면 수익 검사 하잖아요. 수익 검사하는 것도 다 마련하고 그랬는데 막상 사오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만들어 버렸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상한데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짝퉁. 그래서 중국은 역시 짝퉁의 천국이구나.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국제 정치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아마 2050년이면 중국은 아마 쪼개지고 한국은 통일돼서 만주가 이제 한국계 된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의 예측이죠. 네. 중국은 너무 커서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오래 지나면 돈을 잘 벌면 그걸로 묶어놓을 텐데 지금 빚지고 난리잖아요. 지금. 좀 잡담이 길었네요. 네, 다시 본론으로 가서 자석 조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그림에 보이는 이제 두 개의 디스크 자석 아까 실물을 봤던 그 두 개를 이제 이렇게 쇠통 안에 쪼아넣는데 실수해가지고 이 두 개가 그냥 쩔거덕 붙을 때 이제 거기 내 손가락에 끼었다 그러면 내 손가락은 이제 가른 고기가 돼버리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 하기에는 아무리 작더라도 이제 이 손이 끼면은 멍드는 건 기본이고 뼈가 부러지거나 그건 이제 저기 보통이니까 그건 좀 피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래도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요거를 인터넷 이런 걸 좀 준비해서 좀 가능한 한 예산이 좀 적게 들게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태까지 썼던 거는 전부 프로브하고 이제 일체형이기 때문에 아까 RF 컴포넌트 부속 얘기할 때 증폭기 이런 것도 이제 일체형으로 좀 해서 이거 센서는 좀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껏 부르는 대로 NMR 센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핵 스핀이 이제 뺑뺑 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빨리 도냐? 주파수잖아요. 아까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거. 그 주파수하고는 자석의 세기가 세면 주파수가 높죠. 그걸 우리가 라머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식인데 수소 원자핵의 경우 이제 원자마다 다 틀린데 수소 원자핵의 경우에는
42.58MHz로 곱하면 되죠. 그걸 우리가 라모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파수는 42.58MHz 곱하기 자석 세기. 이때는 이제 자석 세기 이제 테슬라 단위 붙이면 안 되죠. 그러면 주파수 단위가 메가헤르츠 곱하기 테슬라가 되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메가헤르츠로 원래 메가헤르츠 나누기 테슬라 이렇게 적어야 이제 맞는 건데, 그렇게 적어 놓으면 이 간단한 식을 제가 아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요 단위를 그냥 메가헤르츠만 적어 놓으면 엉터리인데, 그러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엉터리로 해야 기억하는구나. 이제 아무튼 엉터리로 적어놨습니다. 고주파 펄스 원자 XP는 이제 오실로스코프는 이제 여기 아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 펄스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세게 줘야 하느냐,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라디오 주파수 펄스를 하여튼 적당히 줬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 신호가 나오는 쪽에 그러면 이제 요 정도구나 하고 이제 그 경험치가 나오겠죠. 요걸 계산하는 거는 솔직히 어떤 이론식으로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게 더 맞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트라이 앤 에러죠. 우리가 시행착오를 반복해가지고 그 값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실이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들이 이제 이런 실험실을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트라이 앤 에러를 해봐야 되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나왔다 이거죠. 나오면은 이제 그게 그 원자 X핀을 획 돌려줘가지고 열받는 거죠. 획 돌아가가지고 자빠지죠. 그걸 우리가 이제 90도 자빠지니까 90도 펄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거의 2배, 높이를 2배 하든지 길이를 2번, 시간을 2배 하든지 전체 면적을 2배 하든지 하면은 이제 획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획가닥 돌아가죠. 그래서 아예 그냥 뒤집히죠. 획가닥.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180도 펄스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90도 펄스에 이제 그 크기만 알아두면은 여기 이제 디자인한 자석이나 프로브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또는 어떤 시료, 어떤 원자를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값들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실험실의 유산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식 명칭이 이제 NMR,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거기 레조넌스 공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말에. 그래서 우리 역전압 그러면 역전이 앞이잖아요. 그래서 역압 이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NMR 공명 그러면 NM 공명 이렇게 두 번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할 수 없죠. 다 이렇게 말을 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맞는 거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반복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이제 요게 이제 송신, 수신 아까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RF 코일이 이 레이더하고 똑같죠.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하고. 그래서 전파를 송신하면 비행기에 부딪혀가지고 반사돼서 수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시간 차이가 생기겠죠.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리를 알아내고, 거리를 위치도 알아내고 그러잖아요. RF 코일이 한 개이듯이 여기 레이더 안테나도 한 개죠. 그러면 송신과 수신을 이제 빨리 전환을 해야겠죠. 스위치를. 조금만 조용히 해줘요. 근데 그 비행기를 이제 스핀이라고 그러면은, 크기는 많이 틀리지만 이제 똑같은, NMR하고 똑같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7개 중에 이제 5개니까 이제 거의 끝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완 시간이라는 걸 얘기할게요. 이완 시간은 이제 지금 여기
네. 코일 잠깐만 치우고 지금 요 빨갛게 원이 생기는 데까지의 시간을 T2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꽃갈로 접히는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그 꽃갈로 접히는 데까지의 시간을 T1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원자를 두 개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알면 뭐 별처럼 많아도 이제 같은 얘기가 되니까 여기 노란 걸 우리가 이제 원자핵이다.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 뭐 이런 그림 많잖아요. 그래서 원자핵이 이제 그 지만 효과에 의해서 그 자석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원자핵 스핀이 되니까 하나의 자석이잖아요. 그 자석들은 서로 밀고 당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여기 저 빨갛게 원이 되는 그런 그 T2 시간이 생기죠. 이제 상호작용이다. 그러고 이제 그걸 알아내는 거죠. 저 빨갛게 퍼지는 이유는 지금 원자핵 스핀을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거를 한쪽 끝을 지금 우리의 좌표의 원점에다 모은 거예요. 왜냐하면 흩어져 있으면 이제 헷갈리니까 그 끝을 전반적에 모아서 보면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얘기고, 그 원자핵 스핀들은 이제 그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석을 잘 만들어도 그 자작이 조금씩 틀리겠죠. 그래서 돌아가는 속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가만 냅두면은 돌아가는 속도가 이제 90파 펄스를 맞은 다음에 속도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 이제 잘 뛰는 선수하고 못 뛰는 선수 몰아놓고 하나씩 뛰게 하면은 전 운동장 트랙에 사람들이 골고루 퍼지겠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다 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팩트는 저 동그라미 원이 생기는 시간과 꽃갈로 접히는 시간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 그림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그려야 되는데 조금 이제 구분되어 있죠. 그거는 조금 헷갈릴까봐 이제 그렇게 그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노란 공 말고 나머지 색깔의 공들은 전자잖아요. 뭐 이런 그림은 이제 요즘 초등학교에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보면 이제 핵 빼놓으면 다 전자죠. 다 전자라서 그 전자를 뭉뚱그려서 우리가 라티스라고 불러요. 특히 NMR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LATTIC, 그래서 원자핵 집단하고 라티스 집단하고가 상호작용하는, 밀고 당기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T1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90파 펄스로 이제 채찍질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거세게 돌려줬으니까 걔가 이제 우리가 채찍질을 안 하면 다시 원자리로 가겠죠. 왜냐하면 자석이니까 밖에 있는 자석을 따라서 가겠죠.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 시간을 이제 우리가 한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원자 핵들끼리 밀고 당기는 거, 그 다음에 전자하고 밀고 당기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중요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원자 핵까지 단위에서, 원자 핵은 아주 아무도 알 수 없게 있는 스파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파이를 물질 안에 박아놓고 주변에 있는 뭐 전자나 뭐 이런 작은 것들에 하는 짓거리를 우리가 다 읽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본, 그리고 이제 원리적으로 너무 확실한 그런 걸로서 이제 중요성을 갖고 있죠. 물론 이제 병원에서 MRI로 쓰니까 그것도 중요하다고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꽃갈로 접히고 뭐 이럴 때 아주 작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원자핵 스핀들이 핑핑 도는 거니까 거기에 발전기처럼 전기가 이제 유도돼서 나오겠죠. 아까 방금 전에 코일에 그걸 이제 스코프나 뭐 컴퓨터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제 잔물결이 많은 거는 정확한 공명 조건이 아니고 살짝 빗나가서 그래요. 그래서 공명 조건이 조금 더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물결이 줄어들면서 궁극적으로 그냥 쭉 떨어지는 신호가 되겠죠. 왜냐면 아까 본 꽃갈로 접힐 때 그게 결국은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모양으로 나오죠. 그러나 이제 내려오는 곡선에는 물질 안에 있는 모든 원자핵과 전자들이 하는 짓이 거기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지문처럼. 그래서 그 하나가 제일 중요하죠.
그걸 이제 아까 중요한 두 가지 중에 이제 후리에 변환, 후리어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렇게 성분, 주파수 성분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분광선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사실 이 분광선은 우리가 이제 프리즘 갖고 햇빛을 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주파수 성분들을 보는 거죠. 이제 분광이란 말이 원래 프리즘으로 빨주, 노초, 파남보 보이는 거니까 우린 지금 여기 한 색깔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빨주, 노초, 파남보 스펙트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사실 주파수가 다른 건 색깔이니까.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NMR 장치는 걸 어떻게 동작하냐. 그림처럼 송신부, 수신부가 있고 오늘날은 전부 컴퓨터로 제어하죠. 그래서 자석이 있고 그다음에 코일 있고 물 있고 그러면 이제 송신부에서 적당한 길이, 적당한 크기의 이제 고주파 펄스를 주면은 코일에 연결돼서 코일에 아까 경우는 이제 10MHz니까 10 곱하기 100만 번 코일의 전자석으로 치면 N극과 S극이 10 곱하기 100만 번 바뀌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지만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 원자핵이 열받고 더 돌겠죠. 획 돌거나 뭐 그러겠죠. 그랬다 다시 제자리로 이제 원위치하게 되는데 원위치할 때 이 코일에다가 신호를 주는 게 이제 그게 바로 NMR 신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신호가 나오겠죠. 방금 전에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봤던 거, 빨간 거, 그것도 이제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마치기 전에 몇 가지만 요약하자면 핵자기 공명을 위한 원자핵 스핀 제어는 라디오 주파수의 펄스를 쓴다. 공명은 아빠가 딸의 그래를 밀어주는 거를 비교해보자. 뭐 그런 얘기 했고요. 거기다 이제 영상 장치를 가하면 이제 MRI인데, 그거는 이제 영상 장치는 간단히 얘기하면 앞뒤 전후 위아래 세 방향이 전자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파수 얘기가 나올 때 이제 범위를, 요거 이제 고주파 공학이는 이제 무선 공학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또는 세계 규격으로 정해놓은 거라서 조금 알고 지나가야 되죠. 귀찮지만. 그래서 단파 방송 이런 얘기 있지만 이제 우린 단파를 써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1에서 100, 100에서 1000 뭐 이런 식으로 안 나눠놓고 3에서 30, 30에서 300 이게 3자로 나눠놨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그거 쓰는 수밖에 없어요. 고로 40이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범위는 단파는 3에서 30메가를 단파라고 부르죠. 40은 단파라고 안 불러요. 예, 그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약속만. 그 다음에 그거 10배 정도를 초단파, Very High Frequency, VHF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또 이제 10배를 극초단파, Ultra High Frequency, UHF 이렇게 부르죠. 그게 이제 우리 핸드폰에 쓰는 기가헤르츠 그 다음이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쓰는 거는 거기다가 이제 1000배를 한 거, 동그라미 3개 붙인 거, 그게 이제 기가헤르츠고, 거기다 동그라미 다시 또 3개를 붙이면 그게 이제 요 한동안 신문에 많이 나왔던 테라헤르츠라는 거죠. 테라헤르츠는 그렇게 진동을 빨리 하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서 빔의 크기가 이제 1mm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으로 가면은 이게 직진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근데 이제 엑스선처럼 해롭지가 않으니까 이제 영상을 하면 공항에서 뭐 테러범 잡고 뭐 이럴 때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영상이 좀 희미하거든요. 근데 요즘 영상을 좋게 만드는 기술이 많아서 그런 디지털 기술 쓰면은 우리 뭐 핸드폰 카메라 쓰듯이 그렇게 지장이 없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쓸모가 굉장히 많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이제 산업 쪽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부품들이 생산되고 이제 완제품들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은 산업 쪽에서 아주 특이한 파장이니까 여태까지 인간이 안 쓰던 파장이죠. 그래서 그 파장으로 산업의 이제 품질 관리, 우리가 여태까지 못하던 것들을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아모레에서 화장품 담을 때 이제 머리카락을 안 당기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뭐 이런 얘기 좀 해볼까 그러다가 모르는 얘기 자꾸 하는 거 실례니까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MRI 영상을 제가 또 준비를 해야 돼서 그 얘기 아주 짧게 하고 이제 끝내는 쪽으로 할게요. 우리가 이제 NMR 신호하고 그 분광선 얘기를 했는데, 문제 요점은 이 신호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그 신호가 나온 거냐, 발끝에서 나온 거냐. 그 두 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신호가 나온 위치를 이제 오늘날 찍어놓은 그 단층 사진을 이렇게 세 축을 앞뒤 전후 좌우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여기 환한 부분에서 나온 건 이제 요 분광선이 이제 큰 거예요. 그리고 요 어두운 부분은 요 분광선이 작은 거고. 그게 어디서 나왔나만 알면 그 크기대로 갖다 놓으면 이제 그게 한 파익셀이잖아요. 요즘 디카에서 얘기하는 그 파익셀. 그 파익셀은 이제 컴퓨터로 쭉 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그걸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서 또 상을 준 경향이 조금 있는데, 지금 이제 컴퓨터로 하니까 처음에 이제 잘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엉망진창이 안 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MRI도 이제 라스베리 갖고 해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원리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다음번에 얘기할 이제 그 어떤 병이 있으면 의사들이 어떤 사진을 찍는데 어떤 펄스 시퀀스, 펄스 에어를 쓰느냐. 그걸 이제 그 기계에서 다 선택하게 돼 있고, 그 사람들 평생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되고, 또는 얼마나 빨리 찍을 수 있느냐. 아주 빨리 찍는 거는 이 자연의 원리, 아까 T1, T2 얘기했지만 이완 시간, 그거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걸 넘어간다는 건 하나님한테 역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 자연의 원리 한도 안에서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방송에 엄청 빨리 찍는 거 뭐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그 옛날에 다 하는 거든. 자연의 원리 그 이하에 서는 거다, 이제 그런 긴 얘기를 하기가 싫어서 그냥 옛날에도 하던 거다, 이제 그런 말 하는데, 그런 엉터리 얘기들을 이제 요새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얘기들. 뭐 마치 또 잠깐 잔소리인데, 그 에너지가 영원히 그 돈 안 써도 된다는 그런 사람들 많듯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반복해서. 그것도 이제 유명 신문 방송에서. 할 수 없죠.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NMR 영상 장치를 추가하면은 NMR에 그럼 MRI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못에다가 이렇게 코일 감은 거, 그 사진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 만들어서 갖고 놀던 애들이, 뭐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것만 알아도 그 NMR 만들고 MRI 만드는 거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개념. 그러니까 요즘 애기들은 그 컴퓨터를 침 질질 흘리면서 쭉쭉 빨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우리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이런 개념을 조금 갖고서 이제 그 못을 갖고 이제 쇳가루 모으고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죠. 한두 페이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사진은 제가 쓰던 초전도 자석이라서 요거 구입할 때 한 2억 한 3천 줬나? 영국에서 사왔는데 우리가 이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연구소에서 이거 만든다고 돈을 많이 썼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제 헬륨, 그 액체 헬륨을 담거든요. 가서 만져보면 시원해요. 그 단열이 잘 안 돼가지고. 뭐 하여튼 그래서 못 만들었어요. 결국은 돈은 많이 쓰고. 그 이유가 뭔가 해서 이제 이 공장을 한번 가봤어요. 영국에 그 옥스퍼드에 있는 공장에 가봤더니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중간 통에다가 이제 그 추전도 선을 감는데, 그거 감는 거는 그 영감태기들이 이제 머리가 허연 양반들이 서가지고 이 크니까 서서 해야 되잖아요. 그 감기는데 손을 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각이 이상하다 그러면 전 라인을 스톱을 시켜요. 잘못 감겼다, 다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옛날 얘기를 하자면 그 고려자기 뭐 이런 거 도자기 만드는 그런 장인들 그런 게 좀 들어가야 되죠. 그냥 과학만 갖고 안 되고 기술을 갖고는 더더군다나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직접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이 좀 멀다는 걸 자꾸 느끼죠. 그래서 일단 그 이론적인 거는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요 하얀 요 통이
그 경사자장 장치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이 옆으로 샜네요. 그리고 이제 이 밖에 통은 이제 스테인리스 통, 이건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경사자장 요거 여기다 전자석 붙이는 설계하는 거를 제가 아직 국내에서 하시는 분을 못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뭐 컴퓨터 갖고 이제 하는 건데 뭐 그거 해서 돈 벌어야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만드는 산업이 지금 없으니까 그거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단지 뭐 못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 근데 못할 것 같은 거는 이제 이 안에 아까 그 영감탱이가 그 초전도 선 감은 그 통이 매달려 있는데 그걸 매다는 그 플라스틱과 비슷한 그 물질이 우리가 못 만들어요. 엄청 저온이니까 이제 얼어서 깨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액체헬륨은 비싸요. 증발해가지고 돈이 막 날아가는데 여기 밖에 있는 요 펌프로 다시 펌프해서 다시 돌려보내죠. 이론이라도 아끼려고. 근데 요 펌프는 그 뭐 이 우주의 온도보다 낮잖아요. 그 액체헬륨이. 그래서 그 얼어붙겠죠. 그럼 이제 그 부품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게 우리가 좀 어려움을 느끼는, 즉 그 기술 공학 갖고는 좀 어려운 좀 과학적인 게 좀 들어가야 되는, 거기에 또 이제 장인의 어떤 예술적인 경지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한 2단계는 남아 있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근데 우리가 좀 너무 빨리 까불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건방진 건가요? 그래서 하여튼 NMR은 MRI의 원리다. 그러니까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경사자장 장치가 붙으면 된다. 한 페이지가 더 있네요. 그 MRI는 그 조금 그 신호가 틀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센가 약한가만 갖고 그림만 그리면 되니까. 근데 그 NMR 경우에는 그 과학적인 진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물을 볼 때하고 얼음물 볼 때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얼음 고체하고 물, 액체는 따로 구분을 해서 보고 있죠. 요 그림은 그러한 그 초전도 자석을 쓸 때도 그 산업에서 나온 걸 이제 사서 쓰니까 그 규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구멍을 이제 보아, BORE, 보아라고 그러는데 그 보아 사이즈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보통 5cm 아니면 8cm다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 실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액체 NMR 경우에 이제 어떤 약품을 봤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지저분하게 복잡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그 공명 조건이라는 게 뭐 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어떤 범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 이제 같이 공명을 일으키는, 같은 수소 원자기 핵이라도 분자 구조에 따라 이쪽에 있는 거 저쪽에 있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신호를 만들어 주죠. 그리고 그걸 후리에 변환하면은 그 빨주노초 파남보 분광선이 나오는데 요걸 갖고서 이제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이제 새로 만든 약품의 그 구조를 알아내고 뭐 그런 거죠. 예. 요건 이제 아스피린을 예로 인터넷에서 한번 제가 따봤어요. 뭐 이렇게 생겼대요. 아스피린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근데 DNA 정도 되면은 이게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웬만큼 자석으로 안 되고, 하여튼 가격 우리에게서 한 100억대의 자석을 써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일본은 수십 대를 갖다 놓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NMR 팩토리, NMR 공장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DNA 정보를 분자 구조를 만드는 공장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0억대를 만약에 100억 원을 30대 곱하면 얼마죠? 뭐 3천억? 뭐 그래서 공장을 만들어서 지금 헌지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있죠. 왜냐면 이제 휴먼 게놈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할 때 미국에서 할 땐 그거 다 공개했잖아요, 공짜로.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거 분자 구조 밝혀내면 아마 돈 받고 팔겠죠, 좀 비싸게. 그러니까 그렇게 돈 써도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7가지 정도로, 제가 1, 2, 3, 4, 1, 2, 3 이렇게 했는데 7가지잖아요. 7가지 정도로 이제 지만 효과에서부터 장치 동작까지 영상 쪽으로, 특히 이제 병원에 가면 방사선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또는 이제 의사분들한테서도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한테도 이제 옛날에 이거 할 때는 질문을 많이 받았죠. 그 외국에 학회 같이 나가고 그냥 막 그냥 절절절 쫓아다녀요. 뭐 물어보려고. 그분들이 이제 평생 의학하면서 그걸 배울 때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만 전문으로 한 사람을 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좀 물어보려고 계속 기회를 노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또 그분들이 들으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쫓아냈었는데 사실이니까 좀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곧 다음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